10번.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을 봅시다. 자, 10번 문제. 처음 속도 v0으로부터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처음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요. 이때 시간 t초에 대한 물체의 높이, 뭐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얘기했죠. h0는 v0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때 중력과 속도가 10. 자, 이런 문제. 대입만 잘하면 되죠. 10. 중력과 속도가 10. 그럼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V. V예요? V인가요? 중력과 속도? G죠? 네. 그죠? G. G. G1. 뭐 이렇게 해봅시다. G1.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10m. 10m 동그라미 치고요. 10m가 이제 뭐가 되냐면 V1. V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M1. 이제 해석하면 되죠. 목성의 한 위성에서 중력과 속도가 6. 중력과 속도가 6. 얘 G2.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10m. 똑같네요. V2. 그때 최대값이 M2이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식을 보자.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먼저 보시면 H가 자, H라는 식이 V0T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됐지? 자, 그랬을 때 M1의 값을 구해봐야겠죠. M1의 값. M1의 값. 자, 그러면은 첫 번째 M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높이의 최대값이니까 일단 H를 하고 그 다음에 V0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속도죠. 속도 10t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G1 자리에 1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t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됐니? 근데 얘 최대값을 M1이라고 했잖아요. 자, 얘 최대값을 M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에서 요거를 최대값을 구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1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t-1의 제곱 t-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5다 라고 써질 거고 그럼 여기 써진 요 m0 뒤에 써진 얘가 m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최대값 m1이 될 겁니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M2도 구해보자. 자, M2. 자, M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6과 10을 대입해야죠. 6과 10을 대입해야 되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는 H가 어떻게 써지냐면 H가 속도는 똑같고요. 10t로 똑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3t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자, 마이너스 3으로 묶고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t 이렇게 써질 거고 자 반의 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9분의 25죠. 마이너스 9분의 25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t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3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5다 이렇게 써지겠네요. 3분의 25. 그 다음에 여기 써진 요 3분의 25 있죠? 3분의 25가 M2. 이렇게 써지겠네요. M2. 됐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의 구하라는 거는 이제 다 구했으니까 M2에서 빼기 M1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그치? 다음 M2에서 M1의 값을 빼면 되니까 3분의 25에서
빼기 3분의 15를 하라는 거겠죠? 5니까. 그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3분의 1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식을 가지고 잘 대입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얘는 그죠? 네, 동의하시고요. 자, 11번 볼게요. 11번 넘기세요. 11번.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y는 px 플러스 q와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고요. 여기. 자, 그림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에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서. 자, b제곱 마이너스 0 기억은 그냥 여기다 한번 필기해 볼게요. 바로. 자, 기억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그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함수가 얘는 2차 함수의 형태가 여기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한 점 만나고 여기서 한 점 만나요. 그지? 그러면 여기 x축과 이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몇 개? 두 개더라라는 거죠. x축의 교점이 두 개더라. 그지? 따라서 기억번은 맞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기억번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aq제곱 더하기 bq 플러스 c가 0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니은. 자, aq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럼 뭘 대입한 거랑 같냐면 얘가 x자리에 q를 대입한 것과 같겠죠 얘는? 그럼 x자리에 q를 대입한 거니까 q를 대입해보면 aq제곱 더하기 bq 그 다음에 더하기 c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떠니? 크니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Q를 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Q라는 문자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이 함수에. 자, 이 함수에 있고, 이 Q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Q라는 것은, 자, Y는 AX 플러스 Q라는, 네? AX가 아닌데? AX가 아닌데. y는 뭐예요? px 플러스 q라는 것의 무슨 절편이 되겠어요? 얘는 y절편이겠죠? y절편. 그지? 그럼 y절편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y절편이 어디야? 여기는 ax 플러스 q 여기 있고 그러면 아니다. q 값을 내가 구해서 대입을 해봐야 되구나. q 값을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잠깐만 봅시다. Q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얘는 지금 잠깐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잘 봐요.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지금 x가 0보다 크면 여기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면 어떤 그림이 돼요? 양수죠. 그죠? x가 0보다 크면 양수가 되겠지. 즉, 요 함수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주어진 a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는 x가 0보다 크면 대입되는 값이 0보다 크면 함수값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fx가 0보다 크다. 그지? 근데 q를 봤더니 여기다가 이제 q를 대입하는 건데 q 값을 봤더니 q 값이 양수죠. 그죠? q 값이 양수니까 정확히 어떤 값인지 몰라도 여기쯤에 있겠네요. q가.
그치? 여기쯤 있을 텐데 대입을 하시면은 무슨 값이 나오더라? 함수 값은 양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니은번도 뭐가 되겠습니까? 3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프 보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마지막 디귿. 자, 디귿에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px 플러스 c 마이너스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는.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자, 근데 이 식을 한번 봤더니 이 식은 어떤 식과 같은 거냐면 거기 나와 있는 요 부등식. 자, 요 부등식. 요거 있죠, 요거. 얘는 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와 같은 거냐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B라는 데서 P를 뺐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상수항에서 Q를 뺐죠. 그죠? 그러면은 저 식은 어디서 나온 식이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PX 플러스 Q라는 요 두 가지 식이 있는데 얘를 넘겨서 빼준 거니까 즉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를 했을 때. 되니? 자, 그럼 요거를 했을 때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요 식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식.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식이 얘와 결국 같은 거다. 여기 써진 요 식. 요 식과 결국 같은 거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이 2차 곡선, 2차 함수에서 얘를 빼준 거예요. 빼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니? x라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는데 자, 봐봐.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거. 자, 알파라는 값이 여기 있고 베타라는 값이 여기 있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치? 자, 여기 알파, 여기 베타인데 x의 값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잘 봐. x의 값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는 이 직선. 자, 요 1차 직선이 뭐보다? 곡선보다. 여기 생기는 요 곡선. 이차함수죠. 이 곡선보다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얘가 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죠. 그럼 그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안 한다는 거야? 이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맞죠?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잘 봐. x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요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요 직선이 1차 직선이 2차 직선보다 위에 있다. 그림상에서 봐도 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냐면 결국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연립을 했을 때 해가 되겠죠. 그럼 해가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ax-알파 곱하기 x-베타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죠. 그죠? 얘가 더 큰 거니까 이 직선이 더 큰 거니까 곡선보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걸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면 요거 만족하는 해인데 요 a는 양수예요, 무수예요? 양수겠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지. 그럼 얘를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써주냐면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풀어봤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답은 몇 번? 5번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과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 풀어보실 수가 있더라라는 거. 오케이? 됐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이 기존에 풀던 문제집이랑 또 어렵지. 모의고사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고1 가서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도 잘해야 돼. 자,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빼서 내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fx가 0에 0이 두 근까지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fx가 0이다 라는 것의 두근 x축과 만나는 서우다는 주점 AB 그거 x좌표고요. 자, 요거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거의 길이를 L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y는 fx